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새해 대외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끝까지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해에도 종전선언 등 대화 재개 전망은 어두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새해를 앞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정책 논의 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등 외부 변수를 지켜보면서 대응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종전선언 등을 계기로 대화 재개를 모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지 않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북한으로서도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 논의는 새 정부와 하지 문재인 정부와 깊이 있게 관여하지는 않을 생각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이 다음 달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그리고 미한 연합훈련 등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행동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4월이 김일성 110세 생일이고 북한군 창건 90주년 둘 다 꺾어지는 해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연합훈련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4월로 넘어가고 그리고 한국의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쯤에 되면 북한이 도발을 하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북한의 루트인데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여전히 걸려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로 작동을 하긴 하겠죠.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미완의 상태인 한반도 평화를 지속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이라는 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종전선언의 지속 추진을 의미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북한과의 협의를 시도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의는 비공개로 해서 별도로 할 수가 있죠. 노력은 계속하겠다, 임기 말까지 계속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북한의 반응이 지금은 유보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스톱하는 게 아니고 계속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1일, 지난 연말 닷새간 진행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론을 전하면서 대외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전술적 방향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종전선언과 대북 인도적 협력 등을 고리로 한 한국의 대화 제의에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전방부대에서 1년여 전 같은 부대 철책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했었던 탈북민이 다시 같은 부대의 철책을 넘어 월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기계체조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사람의 대공 용의점 등이 있는지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일 오후 9시 20분쯤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 미상인원 1명을 감시장비로 포착해 작전병력을 투입했지만 해당 인원이 오후 10시 40분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월북자가 철책을 넘을 당시 폐쇄회로 TV에 포착됐는데 감시병이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이후 재생 과정에서 철책을 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한국군과 경찰당국에 따르면 월북자는 2020년 11월 같은 부대로 철책을 넘어 한국으로 망명한 30대 초반의 남성 탈북민 A씨며 민간인 통제선 일대 폐쇄회로 TV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A씨는 한국 망명 직후 정보당국 조사에서 기계체조 경력이 있다고 진술했으며 당시 당국은 이 탈북민의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요원을 동원해 2차례 시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망명 후 한국에서 청소 용역원으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방부 측은 A씨의 대공 용의점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관련 기관이 확인 중이라면서도 간첩 혐의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A씨가 월북한 이후 북한 측에 지난 2일 오전과 오후 군 통신선을 통해 2차례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북한 측은 통지문 수신을 확인만 해줬을 뿐 한국 측의 신변 보호 요구에 대한 답신은 아직 없다고 전했습니다. 군과 정보당국은 월북자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월북자가 비무장지대에 들어갔을 때 북한군 3명이 월북자와 접촉해 그를 북쪽으로 데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 측은 월북 상황 발생 당시 북쪽 지역에서 4명으로 확인되는 화면이 식별돼 합참 전비태세 검열단이 세부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외교적 해결 노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5개국 정상들은 3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핵 보유국 간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5개국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핵 전쟁에서는 승자가 있을 수 없고 결코 시작돼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성명은 또 핵위협 공동대응과 비확산과 군축, 군비 통제 관련 협정을 유지하고 준수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며 관련국들은 핵군비 경쟁의 종식을 위한 각국의 의무를 담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의 제6조를 포함한 이행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무기 보유 5개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협력을 통해 인류 전체를 위한 완전한 안보와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궁극적 목표 실현을 위해 군축과 안보 환경 조성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군사적 대결을 피하고 안전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적 외교적 접근을 계속 추구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표류하면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이 완성 단계에 더 가까워졌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일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 기고문을 통해 북한과 이란은 모두 미국의 경제적 압박 완화를 원하지만 핵무기를 버리는 전략적 결정을 할 정도로 원하지는 않는다면서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1년을 보냈고 이로 인해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 완성에 1년 더 가까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분야에서도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이란과 북한은 지난해를 잘 활용했지만 미국은 가만히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해서 촉구했지만 북한은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대화 제의를 거부해왔습니다. 미국과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 개선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구호와 선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민 생활 개선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탈북민들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집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서부에서 대학을 졸업한 평안북도 출신 탈북민 김두현 씨입니다. 지금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오직 핵 문제만 언급하고 김정은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반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항상 선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탈북해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 중서부에 정착한 김마태 씨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외교를 추진하면서 인권 문제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도 하지만은 동시에 인권 문제와 가지고서도 좀 노력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 정부가 그렇게 개선되지 않으면은 정부를 철저히 고립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또 생각됩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열리는 유명 강연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인 박지현 진검다리 대표는 탈북민 구출에 대한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2022년에는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를 탈출해서 나온 북한 주민들을 난민으로 구출하는 작업에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고요. 탈북자분들을 그렇게 구출을 함으로써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가 북한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북한 지도부가 2년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국경 봉쇄를 풀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한의 행군에 보금갈 만큼 어려운 곳도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더 북한 정부가 심각하게 여겨주고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이고 조속한 그런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하고 북한 이 실상을 잘 모르는 이제 북한 지도자가 김정은식의 자력갱생 경제 실험을 하는데 저는 이거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자가 부디 자신의 안위와 향락보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개혁개방 같은 옳은 정책이나 결정을 하길 바랍니다. 탈북민들은 북한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경제난 속에 잘 버텨주고 있어 고맙다며 새해 희망을 버리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과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등 여러 상황 속에서도 새해 남북 관계는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등이 공동 주최한 2022년 북한 정세 전망 토론회에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이나 베이징 올림픽을 통한 남북 대화 모색은 미국과 중국 간 전략 경쟁 지속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경제난 등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의 현 상황에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남북, 미북 간 교착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내부 안정에 주력하며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올해 하반기 미국 중간 선거 등 국제 정세 유동성을 고려해 정책 방향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국경 봉쇄로 경제적 타격은 입었지만 사회의 기강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 당국이 올해도 극단적인 방역 조치와 국경 봉쇄를 통한 외부 정보 유입 단속 등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